그러면 과학적인 시다는 얘기죠. 시가 과학이다. 시를 우리가 대부분 과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가만 보면 다 과학이에요. 그래서 시가 과학이라는 걸 저는 굉장히 강조하는데 어떤 분들은 아니라고 이제 뭐 시가 어떻게 과학이냐 그런 분도 있지만 저는 시가 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과학이냐면 과학에 어긋난 얘기를 하면 말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저번 주에는 시가 과학이라는 것이 주제였고요. 그리고 또 시는 브랜드다. 예. 저 이 얘기를 참 좋아해요. 시는 브랜드예요. 브랜드 자기 가치를 올리려고 그러면 브랜드가 뭐예요? 정말 시중 제품보다 한 10배 이상 가치가 나가잖아요. 근데 시가 브랜드가 어떤 데서 차이가 나죠? 첫째는 브랜드 마크가 들어가죠. 그리고 브랜드 제품이 천이나 실이나 이런 것이 뛰어난 것이 아니고 실밥 하나 잘 따고 바느질 하나 좀 똑바로 하고 그런 차이거든요. 그래서 검수를 많이 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치를 높이는 그 4가지. 그게 중요한 게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쉬우면서도 또 어려운 거예요. 육두문자 안 쓰기. 거짓말 안 하기. 그 다음에 약속 잘 지키기. 남의 흉 안 보기. 예. 요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시인의 가치를 높이는 브랜드를 가치를 높이는 일이에요. 어서 오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인이라는 그 자체가 브랜드다. 가치가 브랜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항상 저는 시간 돼서 강의를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늦으면 늦은 대로 그냥 늦은 사람 있어도 그냥 강의는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시인이 아까 말한 브랜드가 뭐예요? 약속 잘 지키고 시간 잘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 잘 지키는 걸로 좀 하시자고요. 자, 그래서 저번 주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는 시는 브랜드다. 그 다음에 시는 과학이다 하는 얘기였을 거예요. 이게 사실은 사람마다 틀려가지고 과학이 아니라고 박박 우기고 대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꼭 시가 과학이란 말을 했다고 100%가 다 과학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어폐가 있고 시라는 건 모든 걸 포함하고 포괄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과학이다 그러면 과학의 범주에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전부 다 과학이었다 뭐 그런 거 말하면 이제 입으로 듣는다 그러면 그건 시인들은 그런 말도 잘 하거든요. 근데 그게 과학이냐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런 거는 하나 틀이고 이제 그런 거지 그걸 과학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시가 도대체 여러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시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시는 뭐냐? 오늘의 주제는 시가 어떤 건가 알아보는 겁니다. 시란 강한 감정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라고 한 워즈워드의 말과 아름다운 율동적으로 창조한 것이라고 한 에드거 알렌 포어의 말로 해석할 수 있다. 워즈워드의 대표시는 뭐죠? 그건 에드거 알렌 포어의 보고 워즈워드의 대표시는 초원의 빛입니다. 초원의 빛 아시죠? 초원의 빛이여 그 빛이 마름하는 날 내 사랑도 그 빛이 마름하는 날 내 사랑도 마름할 것이다. 그런 그 시가 있죠. 워즈워드의 시를 한번 좀 볼까요? 한번? 네? 지금이 64페이지입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소음의 빛이 내가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한번 그것도 보고 가는 게 좋겠어요, 진짜.
내가 안경을 어디다 뒀다? 거기, 안 나? 밖에까지 나갈 일은 없는데? 어? 여기다. 여기 와서, 뭐, 왔다 놔두고 간 거야. 그러게. 네. 교수님 그 몸이 이렇게 부부가 되시네. 네, 초원의 빛이 내가 모아놓은 게 있네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보죠. 초원의 빛, 워즈워드. 여기 적힌 먹빛이 희미해질수록 당신의 사랑하는 마음 희미해진다면 이 먹빛이 마름하는 날 나는 당신을 잊을 수 있겠습니다. 초원에 비쳐 빛의 영광이요. 다시는 그것이 안 돌려진다 해도 서로 말지어다. 차라리 그 속에 깊이 간직한 오묘한 힘을 찾으소서. 초원의 빛이여 빛날 때 그대 영광 빛을 얻으소서. 이 초원의 빛이라고 영국 시인입니다. 네, 이 시를 참 좋아해요. 다 외웠었는데 이제 또 요새 또 등한히 했더니 못 외우네요. 참 좋은 시입니다. 이제 다시 할게. 우리 아마 책에는 없나요? 뭐 책에 내가 안 실어놨나 보네요. 자, 초원의 빛, 워즈워드. 여기 적힌 먹빛이 희미해질수록 당신의 사랑하는 마음 희미해진다면 이 먹빛이 마름하는 날 나는 당신을 잊을 수 있겠습니다. 초원의 빛이여 빛의 영광이여 다시 그것이 안 돌려진다 해도 서로 말지어다. 차라리 그 속 깊이 간직한 오묘한 힘을 찾으소서. 초원의 빛이여 빛날 때 그의 영광 빛을 얻으소서. 초원의 빛이라는 시가 그냥 이분의 대표시고 참 정말 좋은 시입니다. 그리고 에드가 알렌 포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아름다운 율동적으로 창조한 것이라고 하는 에드가 알렌 포. 에드가 알렌 포는 생각하면 마음이 막 그냥 좀 쓰려요. 13살 차이 나는 여자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26살 때 13살 하는 그 여자, 사촌이에요. 어머니도 에드가 알렌 포 이제 결혼하라고 권했고, 그래서 13살짜리도 에드가 알렌 포를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건 뭐, 불륜이 아니고, 실제로 정말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얼어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얼어 죽은 에나벨리를 생각해서 쓴 시가, 에나벨리라는 시가 그거예요. 그 여자 이름은 에나벨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에나벨리라는 이름으로 시를 썼는데, 기억하시나요? 오랜 옛날 어느 바닷가 왕국 안에 에나벨리라는 한 소녀가 살았답니다. 이 나라 왕국 안에서는 그도 어리고 나도 어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사랑 이상의 사랑을 거원하였답니다. 날개도 친 하늘 천사들까지 거원할 풀어갈 그런 사랑은 그것이었죠. 한 조각 구름에서 바람 몰려와 에나벨리를 싸늘히 숨지은 것은 우리보다 나이 많은 제 사랑보다도 우리의 사랑은 더욱 굳었답니다. 이런 시예요. 참, 이 시를 아마 시 외운 것 중에 최초에 외웠던 시일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 학생들이 아마 제일 좋아하는 시가 이 에나벨일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문학적 시적 표현이란 소재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에 따라 어떠한 사상이나 가치를 발견하여 형식적 의의를 획득하는 것이다. 어떤 얘기가 나한테 무슨 데미지를 줬다든가 어떤 것을 볼 때 그 형상 그대로 뭐 우리 책상을 쓴다면 다리가 4개고 위에 사각형 넓이가 있고 이거는 시가 아니에요. 그거는 스펙 어떤 카탈로그를 얘기하는 거고 뭐 사계절이 펼쳐져 있는 책상 4규택이니까 그걸 가지고 기둥 4개 위에 사계절이 펼쳐져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게 좀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로 얘기를 하라는 거죠. 이게 요게 그거예요. 문학적 시적 표현이란 소재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에 따라 어떤 사상이나 가치를 발견하는 형식적 의의를 획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우리가 이거 사각형이라는 말 하나 가지고 사계절을 떠올린다든가 이렇게 그 상상적 어떤 그 이미지적으로 얘기를 해야 시가 시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사실적으로 하는 시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여러분들이 이제 하여튼 사실적인 거는 좀 고쳐야 돼요. 근데 저번에 시란 항상 얘기하다 보면 100%가 그렇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사실적인 일을 하지 말라? 아니에요. 왜냐면 저번에 문태춘 시에 보면 김천의료원 306호 3인실에 6인실에 산소 마스크를 쓰고 그녀가 누워있다. 그건 사실이에요. 사실. 사실을 얘기해도 시적 표현이 될 수는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실적인 표현을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다. 그게 적절하다면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시란 안 되는 것도 없습니다. 모든 걸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카달로그 쓰듯이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근데 사실적으로 쓰면 뭐가 좋아져요? 진실성이 높아가요. 진실성이 높아가는 대신에 그거는 어떻게 알려주는 거가 돼버리니까 그거는 시적으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소재는 어디까지나 문학 작품의 내용이 되기 이전에 일상적 경험에서 주어지는 것이 그대로 지나지 않는다. 그것이 문학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주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리되어 위쪽으로 형상화되어야 한다. 제가 충무로에서 길을 가다가 이순재하고 만났어요. 근데 서로 비켜준다고 이렇게 하면 서로 막는 거야. 비켜준다는 게. 그래서 그걸 쓴 시가 비창이라는 시를 썼어요. 가다가 이게 그거는 내가 조금의 양보를 하려고 서로 양보를 미리 해주려다가 이게 어긋난 거잖아요. 그죠? 도와주려고. 그래서 길 가다 얘 시는 이래요. 길 가다 서로 마주서 본 적이 있다. 마주선다는 건 이게 전쟁하게 마주서잖아, 되게. 마주서 본 적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조그만 양보를 하려고 했던 것이 마주서 봤다. 본 적이 있다. 살다가 조그만 배려로 내가 다 못 외우는데 조그만 배려로 그 사람하고 사이가 나빠진 적이 있다. 이런 시를 썼어요. 비창이라는 시를 지금 보여드릴게요. 비청. 여기 있네요. 자, 이게 비창이라는 제가 시인데요. 이렇게 되었어요. 어느 날 비켜가는 길거리에서 엇갈린 양보로 마주 서본 적이 있다. 삶에서 인연으로 마음 주다가 엇갈린 배려로 가슴 아파야 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한마디 좋은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은 막 굉장히 나한테 막 화를 내고 그것이 무슨 나쁜 말을 한 것처럼 한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봤을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한 말인데 왜 이렇게 나쁘게 한 적이 있고 길 가다가 마주 서가지고 서로 양보해 준다고 그렇게 서로 그 사람 길을 막는 거야. 우리가 양보한다는 게. 이래서 쓰는 시가 이게 비창이라는 시였는데 이게 비창이라는 소리 너무 어처구니 없으니까 소리를 질렀다 해서 비창이라고 한 거예요. 제목부터가 이제 어처구니 없이 나는 잘해주려고 그러는데 그런 일이 생겼다 해서 비창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어느 날 비켜가는 길거리에서 엇갈린 양보로 마주 서본 적 있다. 여러분 다 경험했고 이거 그런 건데 이걸 저는 시로 쓴 거예요. 이걸 이미지로. 그래서 그것도 살면서 겪었던 일들을 여기도 한꺼번에 섞어서 삶의 인연으로 마음 주다가 지금 참 내가 그 사람한테 뭔가라도 잘해주려고 마음 주다가 엇갈린 배려로
나는 좋은 말로 해줬는데 그 사람 가슴 아파야 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생활에서 이런 별거 아닌 길거리 가다 딱 만난 그 사항 자체도 이미지화 시켜서 시를 쓰는 겁니다. 이건 제가 쓴 시는 여러분들한테 왜 이렇게 써지는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까 여기 시란 어떤 거에서 보면 소재는 어디까지나 문학 작품의 내용이 되기 이전에 일상적 경험에서 주어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것을 가만히 있어. 여러분들이 시 쓴 것도 그 시를 잘 쓰면요. 내 마음이 그 다 들어가 있어요. 일상적인 그 생활에서 있는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문학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주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리되어 미적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이게 사실 그 길 가다가 길 마주친 거 별거 아닌데 그걸 하나의 시로 해가지고 마음적으로 하던 것들을 섞어서 하나의 시가 된 거예요. 뭐 시를 의미하는 포이트리, 시인을 의미하는 포이트 각각 모신 걸 만드는 사람이다. 포이트리라는 건 창조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시가 온순한 경지에 이르되면 논리가 그를 구속하기보다는 초논리적인 수준에까지 도달하게 된다. 논리를 초월하려는 그 자유로움인 예술의 속성인 동시에 시의 본질적 요소다. 시를 쓰다 보면요, 어떤 형상에 대한 결과치로 쓰면 아주 시가 참 재미있어져요. 예를 들면, 요새 내가 쓴 시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경박한 나의 견해는 증발이 빠르다. 증발이 빠른 게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너무 얇아서 빨리 마르고 증발해 버린다. 이게 없어진다. 기억력이 나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옛날에 시를 쓴다고 하지 않고 읊거나 짓는다고 했어요. 그걸 이제 차고. 시에 읊는다는 말은 시가라는 말이 형성되는 시절에 시와 노래가 따로 구분되지 않고 같은 뜻으로 성명되던 그 시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여러분, 시가 먼저 됐을까요? 낭송이 먼저 시작했을까요? 그래요? 왜 그렇죠? 이게 우리가 그건 당연한 게 왜 그러냐면 글을 쓸지 없을 때부터 우리 했으면 뭐예요? 글을 쓸 수 없으니까 말로 썼으니까 시가 낭송이 먼저 될 수밖에 없죠. 이 말하면 글이 우리가 언어보다 글이 더 늦게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할 때는 말로 했지 글로 쓴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이제 낭송회를 해가지고 지금 146회째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시가 먼저지 뭐 낭송이 먼저냐고 그래서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시가 먼저 써져서 그 다음에 써진 걸 읽었다. 천만의 말씀. 글 나오기 이전에 우리는 언어로 했어요. 이게 낭송이 먼저예요. 그거로 차이는 알고 있으셔야 돼. 어디 가서 시가 먼저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교수님, 그때는 낭송보다 낭독이 아닐까요? 낭독이. 옛날부터 낭송이라고 그랬어요. 낭송은 이제 아주 풍력에게 공분을 받고. 네, 그렇습니다. 독하고 외울 송자인데, 근데, 굳이 꼭 해야 될까 싶어요. 왜냐면, 난 낭송회에 나와가지고, 낭독을 해도 난 허용해요. 허용하고, 우리가 글을 사랑하는 의미에서는 다 같은 건데, 일단은 그냥 낭송이라고 그러죠. 옛날 사람들도, 옛날 사람은 낭송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 낭송을 했었을 이유가 뭐예요? 저는 항상 뭘 하면 왜 그런가를 좀 생각해 보는데, 왜 낭송이라고 했을까요? 시의 맛을, 시를 맛을 더, 감성을 더 정확하게 전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옛날에는 시가 이렇게 길지가 않았어요. 한자 4개 가지고도 짓는 경우가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금방 외우잖아요. 자기 쓸 때 그거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딱 외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낭송이었어요. 왜냐면 한문시가 뭐, 삼원시, 사원시, 칠원시 이렇게 나가는데, 칠원 해봐야 뭐, 그 별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외워서 일어나서 나 오늘 한수 지었습니다. 그 낭송을 한 거였어. 지금처럼 글로 표현하기 이전에 그게 너무 짧으니까, 어? 낭송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낭독, 낭송을 구분하지 못했어요. 예. 근데 어차피 그건 뭐 그냥, 옛날에 시하고 가락하고 구분하지 않았어요. 가락, 시나 가락을 구분하지 않았다. 그래서 시를 지으면 당연히 노래를 불렀어요. 청산이 벽계수야. 그냥, 그거 당연히 시를 지으면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시 가라고 했어요. 그게 시하고 노래는 같은 거였어요. 예, 같은 거였어요. 그게 분리가 되지 않았었어요. 시는 사람의 마음을 아름답게 하고 편안하게 한다. 시를 쓰거나 읽게 되면 언어가 순화되고 아름다운 정서를 갖게 되며 정돈된 사상을 갖게 된다. 시가 품이 있고 세련된 언어와 때묻지 않은 언어로 표현되고 순화된 높은 차원의 뜻을 내포하게 되어 있다. 자, 그 얘기는 우리 시를 쓰게 되면 다 아름답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다 아름다워지는데, 욕을 해도 아름답게 합니다. 시도 욕한 거 보면 아주 아름다운 얘기겠지. 그게 욕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네, 요새 쓴 시 중에 또 여러분 저번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유식을 척하면서, 기억나요? 이래요. 알다가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무식하다는 그의 견해에 대해 항변할 수가 없었다. 무량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내세 바다에 짠물 한 방울 튀긴 경박한 견해는 증발이 빠르고, 알다 무식은 무성해지는데 유식을 척하면서 부끄러운 척도 못하다. 그게 시가 아름다워 보이지. 그게 뭐 누구 욕하는 걸로 보입니까? 난 누구한테 지금 나는 이거 사실은 그거 참 사실 내가 가슴에 상처를 받아서 욕한 거거든. 어? 근데 욕하는데도 이 시가 어디 욕으로 들립니까? 시는 그래서 좋은 거예요. 욕을 해도 아름답게 하고, 응? 정말 저주를 해도 아름답게 합니다. 이게 시가 얼마나 좋아요. 어? 난 그 시 쓰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어떤 내 마음의 상처를 그렇게 시로 토해내고 나면 후련해져요. 그 용서가 돼요. 그 용서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이 좋은 시를 썼잖아. 응? 난 이 시는 진짜 내가 마음에 드는 시예요. 내 시 쓴 중에 몇 지 안 가게 마음에 드는 시. 그리고 화해도 싫어합니다. 시는 그렇게 모든 걸 아름답게 만들어. 그 사람한테 용서를 구하는 것도 아름답게 해요. 자존심을 허물고라는 시를 여기서 얘기했을 거예요. 내 친구가 굉장히 정말 순수한 친구예요. 뭐, 하여튼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고 뭐, 하여튼 눈치 안 보고 자기 옳다고 생각하면 주장하고 막, 하여튼 어떻게 보면 너무 순수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폄하 발언을 하길래, 야, 네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 그리고 이제 좀 말다툼을 하고 헤어져가지고 3년 동안 말을 안 했어요. 예. 내 전화도 받고 안 받고. 그래서 써서 보낸 시가 자존심을 허물고, 적당히 순수하고 적당히 때묻은 내가 너만은 순수하라는 나의 이기심에서 너를 힐난하고 너와 헤어진 지가 3년이다. 내 발길이 너를 향하고 있다. 나보다 더 이해하던 너를 잃고 고독의 향기에 떨며 자존심을 허물고 하고 시를 보냈어. 당장 전화가 왔어. 아니, 회식 봐. 나는 너만큼 순수하지 못해. 그러니까 적당히 순수하고 적당히 때묻은 나. 난 사실 그래요. 적당히 때묻었어요. 내가 어떻게 순수합니까? 나 지금 내가 순수하면 뭐 예수님이나 공자님이 됐겠죠.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적당히
순수하고 착하기 때문에 내가 너만은 순수해야 된다는 나의 이기심에서 너를 힐난하고 헤어진 지 3년. 응? 너의 발길이 너를 향하고 있다. 너를 지금 하고 있다. 나보다 더 이해해준 너를 믿고 고독의 향기에 떨며 자존심을 허물고 하고 그런 거. 응? 이거 그대로 내 마음 그대로 전한 거죠. 그랬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나와. 그래서 왜? 아, 나와. 왜 구치가 대화가 그래요. 나갔더니 차를 갖고 와서 차를 왜 갖고 왔어? 타. 그래서 무조건 탔어. 어디가?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 산소. 우리 아버지 산소에 가서 같이 절하고 올라오다가 그 친구 아버지 산소 절하고 그러고 왔어요. 그러니까 화해도 시가 화해도 하지, 욕도 하지, 저주도 이걸로 하고 뭐 그렇습니다. 시가 그분은 시인이 아니셨나요? 예? 그분은 시인이 아니셨나요? 그분은 시인을 안 쓴다고 하는데 시에 대한 이해력이 굉장히 높아요. 시인다운 화해가 아, 예, 아니 멋있죠. 나도 생각해도 멋있어요. 그냥 와가지고 갑자기 와가지고 야 어디가 너희 아버지 산소. 그때 나도 감동을 받았죠, 그죠? 그래서 탁 가서 같이 소주 한 병 사과 하나 사들어서 전하고. 이거는 하나의, 지금 내가 겪은 일이지만 하나의 전설 같죠? 네? 좋지 않습니까? 내가 또 시를 못 썼으면 이런 화해를 못 받아요. 여러분들이 시를 쓰면 이런 화해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하는 역할이 엄청나게 대단한 거예요. 시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용서도 하고, 화해도 하고, 아까처럼 욕도 막 쓰고, 욕을 썼는데 누가 그걸 욕이라 생각해? 그 사람도 못 알아들을걸요, 아마? 그 사람도 거의 못 알아들을걸요. 그 사람이 그 시를 받으면 다른 얘기 했겠지, 하겠지, 뭐 잘 모르겠죠. 시의 기능을 알고 있는 사람이면 알겠죠. 시는 이런 것도 한다. 어때? 요렇게 쓰는 게 시가 재밌지 않나요? 예. 시로 할 수 있다는 거야. 네. 다 시가 돼요. 예. 시는 잡다한 일상어 가운데서 주어 같은 말을 가려내는 묘미가 있다. 예. 야, 봐요. 나는 내가 스스로는 생활시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갖다가 비조라는 시를 썼어요. 근데 비조는 뭐냐면, 내가 우산을 쓰고 가는데 앞에 여인이 우산 한 개를 쓰고 가. 근데 비를 안 맞으려니 어떻게 같이 따라서 다녀야 될까요? 높으면 높이 올라가면 옆으로 가면 옆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비익조가 그런 거예요. 비익조 아세요? 비익조 아시는 분? 모르시는 분? 비익조를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 다 아시나 보네? 비익조라는 말 그대로, 비정상적인 날개가 하나밖에 없는 새예요. 전설의 새인데, 이 새는 그러대로 날개 하나가 없어도 날라요. 어떻게 날을까요? 원래 엄마 아버지가 나르는 걸 보고 비익조 새끼가 엄마 나는 언제 날러?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 그랬겠어요? 네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난 날 수 있다. 왜냐면 가장 사랑해가지고 서로 마음이 통하면 어깨를 다 붙여가지고 날갯짓을 같이 해. 왼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마음이 통하니까 자유자재로 나는. 이게 가만 보니까 비를 여인이 쓰고 가는데 보니까 우산 쓰고 가는데 비 안 맞으려면 왼쪽으로 오른쪽 앞으로 가고 같이 가야 되잖아. 비익조가 같더란 말이야. 그래서 그 비익조라는 시를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시는 모든 보는 걸 형상화시키면 시가 돼요. 그러니까 우산 쓰고 가는 여인 이렇게 했으면 그게 시가 되겠습니까? 비익조 하고 시를 쓰니까 그 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이미지화 시키고 형상화 시키면 시가 된다. 근데 시가 안 되는 건 아무도 없다. 다 시가 된다. 시는 논리적 구조로 되어 있는 점에서 산문과 다름이 없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논리적 구조와 어긋나는 무슨
얻은 나는 모순되게 조작하고 있다. 이 어긋난 모순이야말로 시의 특징이며 시의 산문과 그걸 드는 요소이기도 하다. 요 말이요. 또 여기 내가 하나 또 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책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제 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는 거는 내가 실력이 모자라서 그래요. 다른 사람 시를 많이 알고 다른 사람 시 해석을 잘하면 다른 사람 시로 해석을 하겠지만 시에 감춰진 그런 키가 되고 숨겨진 거를 잘 모르니까 내가 쓴 걸 가지고 얘기하면 내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거 얘기를 하는데 내 시가 잘 써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동네 수정다방. 가쁜 계단은 잘 사건 열퉁충. 삐걱삐걱 은개가 밟힌다. 장막처럼 늘어진 벽지는 오래 먹은 빛깔로 그윽하고 배불뚝이 브라운관에는 어제가 홀로 흐르고 몇몇 사인을 풀고 있었다. 혼자 마시는 차는 맛이 가렵고 귀에 짜다. 맛이 가렵고 귀에 짜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가 이게 시를 좀 형상화해가지고 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 말을 하고 통하는 거죠. 비논리적이 아니다. 논리적인 것 같으면서 논리적이 아닌 게 또 시예요. 그 논리 아닌 것 같으면 또 논리적이야. 예를 들면, 귀에 짜고 입에 가렵다. 이게 하면, 이게 좀, 논리가 안 맞죠. 과학적으로는 또 안 맞죠. 그렇지만 이게 우리는 시인들 이렇게 쓴다 이거죠. 시에서 논리적 방법과, 비논리 방법 가령 모순된 초월적 표현은 서로 상치되는 듯한 성격이 것이면서도 보다 나은 시를 위하여 불가피함으로 사용해야 하는 성격이 있다 하는 것이다. 이건 같은 말도 귀에 간지럽고 입에 짜다 그러면 뭐 안 될 건 없어요. 근데 우리 시인들은 이거 좀 삐뚤어 놨구나 하는 건 알죠. 근데 듣기에 귀에 간지럽고 귀에 짜고 입에 간지럽다 그러면 좀 뭔가 신선하잖아요. 네? 뭐 잠깐 비틀어 놓은 거예요. 시는 왜 쓰냐 하면 사람이 근본적 요구했다. 인간이 인간으로 태어나 후세에 전달하여 언어가 문화를 발전시킨 근원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 난 참 좋은 말이에요. 시를 왜 쓰냐면 사람이기 때문에 시를 쓰는 거고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후세에 어떤 걸 전하기 위해서 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발달되고 언어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시는 인생의 열매다. 순수시는 사회의식이 빈약하고 참여하는 미학적 수준이 고려되어 있다. 문학이 사회에 관심을 기울이면 미적 완결성을 잃게 되고 문학의 사회적 관심을 거두어 자조적인 예술 세계에 안주하게 되면 사회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게 말이 어떻게 쓰면 정말 모순된 말이기도 해요. 순수하게 쓰다가 보면요. 미적 감각이 또 떨어져요. 순수시 하지만 그렇다는 얘기고 이게 문학이라는 게 참말로 시라는 게 좀 오묘한 게 어느 한쪽으로만 흘리게 되면 되질 않아요. 순수하다고 해도 순수하게만 쓰면 뭐 말이 또 안 되는 거고요. 문학의 사회적 관심을 기울이면 미적 완결성을 잃게 되고 사회 참여시 말하면 뭐 촛불이 어쩌고 저쩌고 뭐 태기 어쩌고 쓰면 사회 참여시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시적인 원래 순수성을 또 잃어가는 거죠. 그래서 시라는 것이 참말로 오묘한 게 너무 어느 쪽에 치우치면 안 돼요. 뭐 예를 들면 시인들은 여기 뭐 교인들도 계시지만 문학 얘기를 하면서 문학 속에
종교적인 얘기를 쓰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깊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은 종교 위에 있어요. 종교 위에. 그러니까 그래서 불교도 물론 안에 포함되고 뭐 다 되고 모든 독경이나 성경이 다 시라고 하지만 어느 쪽으로 치우쳐 버리면 문학성을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경이 시라고 하면서도 문학 작품이라고는 안 봐요. 그렇잖아요. 그게 굉장히 좋은 말도 많이 듣고 있지만 문학 작품은 아니에요. 문학에서는 안 되는 거고. 독경 같은 거 들어보면 얼마나 인생에 대해서 깊이 있고 정말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말이 많고 그게 수천 년간 다듬어 왔기 때문에 시적으로 잘 다듬어져 있어요. 근데 그걸 문학 작품이라고 안 하고 문학성은 없는 거죠. 이게 어느 방향으로 치우치된 문학성을 잃어버립니다. 시 작품이 걸작이면 걸작일수록 광범위하고 또 막연하다. 광범위하고 막연한 거는 통해요. 너무 넓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 모르잖아요. 우주를 하면 우주가 어디서 어디까지. 그 넓은 걸 다 얘기하려면 나는 어디 가끔 가다가 내가 여기서 강의할 때 그 처음에 그 우주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렸는데 막 생각하다 보면 너무 넓어. 태양빛이 지구에 도달해서 7바퀴 반을 1초에 도는데 7바퀴 반이면 얼마나 40만 킬로예요. 1초에 빛이 40만 킬로를 달려요. 근데 태양하고 거리가 7분 20초야. 이 거리를 계산하면 아이고 고리 아파 막 얼마나 먼지. 응? 근데 그 은하계에서 태양계는 은하 중심 30만 강년이야. 30년 강년을 키로수로 계산해 보려니까 이건 뭐 계산이 안 두들겨져. 그리고